그 이제 주소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곡리라는 곳이에요. 촬영산맥 줄기 그 무성산이라고 있어요. 충청도권에서는 그 무성산도 좀 알려요. 옛날에 홍길동이가 거기 운막 그 동굴 속에서 나타났다는 곳이 홍길동 활동했다는 그 곳입니다. 그 산줄기에 아주 외딴 그 마을이에요. 이게 하늘만 빼꼼히 바라보이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대학생활도 제가 그때만 해도 글 쓰는 사람들은 대가 폐결핵 환자, 그렇잖아요. 폐결핵 환자, 조금 정신적으로 좀 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 그렇죠? 그렇게 그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학, 국문학, 특히 국문학과를 나가면 밥 잘못하면 굶는다. 그래서 장사도 하고, 그지? 현실에만 장사도 하고, 돈도 좀 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과를 투태에다 그 자리에서 입학 시험 볼 때 국문학과를 했다가 상과로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기를 계속적으로 쓰고 일을 하니까 그 문학적인 건 소질은 있는 데다가 조금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그 상과에 대한 그 전공을 했지 여기 하지 않았어. 다만 이제 그 학과 학교에서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 나오는 데다 학부 이제 거기 그 주간이라고 할까 그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내 시를 도로 실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게 하루 등단의 길이 되겠지. 그 이제 매스콤, 미디어 아니면 그런 데는 이제 학부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리하고 더러 이제 옛날에 그 무슨 명랑 잡지 있잖아. 잡지 명랑이라는 그 무슨 대중 잡지라고 하죠. 그 이제 저 예술인들 아니면 그 영화인들 뭐 하는 거 나오잖아. 그런데 나오는데 가끔가다 이제 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두군산이라는 이 시인데 두군산이라 이게 믿어봐 백화점 5년 동안 5년 동안 퇴직금 받아가지고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그렇고 책 만드는 그 아주 진짜 이게 요즘에 와서는 진짜 창피한 이런 인재가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건 엄청나게 내야 되는 뭐 아끼는 적이 아니겠어요? 그 문필력도 그렇지만은 하나의 첫 만들어 이게 그래도 내가 그 했던 국문학 교수님이 이것도 조금 좀 교정도 해주시고 또 정인석 박사 심리학 교수인 양반이 이 책도 인쇄 업체도 소개를 해줘서 이게 냈어요 이걸.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어려움, 고통, 자꾸 고향을 자꾸 생각하는, 동경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이게 두고온 산에. 그래서 제목을 두고온 산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시의 속에는 시의 그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그 부드러운 시들이 없어. 이 좀 한탄스러운 거, 좀 그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욕하는 거 이런 투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진짜로 순수한 아름다운 그런 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거칠다고 할까 이렇게 좀 이런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아주 짧으면서 어떻게 보면 욕설로 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를 띄었어요. 아주 짧아요. 그게 현재야. 제목도 현재예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렇다. 또 이 현실이
시를 쓰는 지금 그 현실이 이렇다. 그 위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현재입니다. 현재. 도시락 축혀들고 더러운 공해를 마시러 가자. 육탄이 범람하는 전쟁을 치르러. 여기 책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죠, 이거? 이걸 하나 좀 화면에도 좀 비슷하겠지 뭐. 우리들의 잠. 예, 우리들의 잠인데 이 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그 수련한다, 연마한다, 고행한다 이 의미가 바로 칼질한다는 거예요. 칼질하는 원래 다듬고 자르고 깎고 그래서 유용한 곳에 쓰기 위한 거 하잖아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 칼질 하는 행위가 칼질인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 예술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시란 말이에요. 단련된 시다, 깎여진 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바로 칼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분권이 가장 가까운 시 세계가 가까운 나의 또 시 세계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전분권 선생과 나의 그 저기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칼질 2래요. 칼질 몇 편이 있는데 1, 2, 3 몇 편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그 분위기 같은 주제인데 그걸 뭐 생략을 하고 칼질 한 편만 1편인데 칼질 1. 밤 하늘에서 깜깜한 어둠을 칼질하여 별을 쏟아내듯 이처럼 깜깜한 바닷속 파도를 칼질하여 산호를 낳듯 어둠에서 빛을 칼질하는 대풀이 해와 달 그리고 소금 이처럼 어둠 삭힌 푸른 핏물이 먹물로 풀려 드디어 꽃이 든다. 오늘 동인이 있고 백마문학이 있어요. 백마문학이 이제 명지 문인이 해서 이제 동인이 됐는데 오늘 동인은 현대시약 전복원 선생님이 추천한 현대시약으로 80년대 초에 한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재식 씨는 죽었고 그 80년대 초니까 그 초 중에서 내가 81년도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야. 조구자, 김선배, 노수빈. 또 80년대 조금 더 이 3년도, 5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이제 8명인데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8명이 오늘 동인이를 전봉건 선생님이 구성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전봉건 선생님 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게 오늘 동인이 돼가지고 한 10년 동안 됐었어요. 그 전봉건 선생님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친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인들이 8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현대시약 전봉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화갑, 해갑이지 게 화갑, 봉정식도 사화제 봉정식도 주축이 돼가지고 했었어요. 그 사진도 있겠지만은 거기 찍은 사진도 있는데 오늘 중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백만문학이라고 옛날에 거기다가 이제 명지대학 출신들이에요. 명지대학에 명지 그 이제 그 재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지 들어간 그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한 사람들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졸업한 사람들도 등단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백만문학을 했던 거야. 홍문표 교수라고 오산대학교 총장도 했지만 홍문표 총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정대구 알지요? 정대구 선생 시인 지금 80에도 훨씬 넘어갔는데 정대구 그 전라도에서는 전남 문인협회 회장했던 최희란 그 다음에 제2의 방정환이라고 하는 엄기환 아동문학가 선생 그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영지 교수, 유창근 교수, 여기도 보니까 뭐 신웅순이 중부대학 교수지, 그냥 중부대학 교수 많아. 거기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보면 저 같이 대학원 같이 다니는 이제 광노홍 그 사람도 이제 사이버 교수 하다가 그 사람도 죽었지만 광노홍 이런 사람인데 한 30-4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홍문표 교수님이 창조문학을 창간을 했어. 개간지로. 그러니까 지금도 개간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할라, 또 이거 끌라 하니까 저기서 제가 당분간 명지 문예 회장을 맡았어요. 조금 좀 부끄럽지만은 이번에 이게 이번 5월달에 그 나온 시집이에요. 여기 시집인데 이게 신작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시선집이니까 그전 등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썼던 거를 조금 낫다 120편을 추린 거예요. 이게 그중에 가장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꽃하고 새하고 그다음에 돌하고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돌. 그래서 꿈꾸는 돌인데 그래서 이 시 제목도 시집 제목도 꿈꾸는 돌인데 이건 시의 제목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꿈꾸는 돌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아까 전부근 선생님이 그 가까운 그 칼질이라는 시보다는 조금 좀 길어요. 그래서 꿈꾸는 돌. 나는 징이여요. 징소리여요. 강하게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모래 벌판 바람을 사위고 되돌아오는 울음이여요. 나는 총불이여요. 눈 비오는 겨울날 푸른 칼날을 들고 일어서는 총불이여요. 눈물 도는 총물이여요. 나는 돌이여요. 하늘 땅 물에 사막에서 불덩이로 침묵하는 돌이여요. 나는 물이여요. 바다여요. 파도여요. 그리하여 바람과 침몰하여 이 지상을 덮고 바다를 잠재운 뒤 달빛에 출렁이는 달빛이여요. 오, 나는 무엇인가? 물은 언제나 돌을 뚫고 돌은 언제나 물을 닦을 것인가? 오, 불덩이로 침묵하는 돌이 언제 다시 꽃으로 될까? 이게 시인의 시대들, 시인의 시대 구분, 시인의 시대 구분인데 제가 80년대에 등단했으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00년대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구분하는데 80년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언어를 좀 단축시키면서
응축시키면서 이미지를 강조하는,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좀 사람 이제 인생 관조에 대해서 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물에 대한 파악, 관조 같은 그런 좀 눈높이가 좀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사물 인식과 나 파악과 자신의 파악과 이런 게 좀 조금 뭐라 할까, 이지적이다, 이지적인 거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지금 아마 그 선생님이 보시다시피 내가 몸이 나이도 들었지만 몸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풍에 한 6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암도 한 4기까지 걸린 암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때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투병하면서 인생에 대한 참을 많은 걸 느꼈어요. 70평생을 살면서 그 6개월 동안에 다 인생을 터득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병원에서 있을 때의 그 감정은 평상시에 건강하고 즐겁고 배부르고 했을 때는 이게 매일 보는 하늘이지만 하늘이 보이질 않아. 저 아름답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꽃도 자기가 아팠을 때 꽃 아름다운 꽃이 보이지. 매일 호화롭게 살고 뭐야 응? 이래서는 꽃 의미도 안 보인다고, 아름다움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아파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야. 마음대로 외출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으니, 갇혀서 있으니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 말이죠. 하나 짤막한 시도 있어. 그래. 오늘 보는 하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눈부신가. 그전에는 눈부시지 않았잖아. 근데 병마에 걸려가지고 했더니 참 하루 보는 하늘이 6개월 동안 못 보던 하늘을 보니까 이건 천당이죠, 천당.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제 시를 쓰게 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주의적인 시가 나와요. 예.